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3년 12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안전지대를 지정합니다. 팔레스타인과 구호단체들은 구호품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와파 슈라파, 잭 제프리, 이사벨 데브레 세 명의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이 개발되지 않은 작은 지역을 안전지대로 지정했다. 남북까지 공격을 하면서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방송을 했다는데, 이곳은 전쟁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의 파도가 공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가족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 공개를 했는데, 현실은 무아시 지역은 흩어져 있는 농경지와 물에 잠긴 흙길에서 멍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불결한 상태로 살고 있는 임시 천막촌이다. 이렇게 사진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 내용들은 UN 이런 쪽에서는 뭐 별로 안전하지도 않고 그런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피난 지역에서 그 주식인, 보통 이렇게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 그 두 장 굽고 있는데 그 구경하는 젊은 어린이들이 꽤 많이 있네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망갈 곳 없는 가자지구, 미셀 러너 타임지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익명을 얘기하는 B는 국제적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비싸서 절대 문자를 보내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지만 일요일 아침 그는 와이파이가 없었고 필사적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라파로 대피하라고 위협했습니다.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5천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아랍어를 하지 못하는 미국인인 나에게 라파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IDF, 이스라엘 방위사령부죠. 어, 12월 1일에 폭격을 재개했을 때, 그것은 10월 IDF가 100만 명이 넘는 북부 가자 인구에게 가라고 말했던 가자 남쪽의 도시 칸 유니스를 겨냥했다. 비와 그의 가족은 이러한 대피 명령에 따랐고, 그 후로 70명의 모든 사람들은 큰 방 하나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하 애로점 있고 핍박한 삶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건물 옥상에서 그 피난 온 그 시의 그 상황들을 구경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었네요. 자, 우리나라에 대한 뉴스인데, 이게 이제 일본 그 석간호지에서 무로타니 카츠미라는 저널리스트가 썼는데, 현대차의 전기차 EV 올인 승산은 토요타의 승리의 야망까지 회자되는 신화로 몰락한 재벌들이 많다.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그 한국 재벌 총수들은 때로 뭐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전기차가 현재 퇴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 공장까지 그 울산에 또 착공을 했죠.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2부의 올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 흥망사를 돌아보면 대약진한 재벌은 대부분 거꾸로 썼었다. 남들 안 할 때 한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전기차가 그 기대했던 만큼 아니올시다 해가지고 중국에서도 뭐 그냥 난립했던 그 전기 차 메이커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거의 뭐 지금 도산해 가고 있는데,
일부 아직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친중적인 발언을 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또 보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BYD인가 거기 뭐 이런 몇 군데 좀 잘 나가는데 빼놓고는 다 도산한다는 그런 얘기는 왜들 전해주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이 현대차는 10년간 109조 원, 일본 돈으로 12조 2,400억 엔을 EV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EV 판매 대수를 84만 대, 2030년에는 17차종 187만 대라는 비전도 발표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말처럼 역주행 선곡은 비즈니스 신화로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역주행으로 몰락한 재벌이 훨씬 많다 해서 현대차를 은근히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런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그 토요타가 전기차를 좀 늦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단계가 있는 거라서 하이브리드로 당분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요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저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그래. 그런 토요타가 니들이 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경쟁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전기차 아니면은 엔진차 두 가지 다 한다. 음, 그래서 그 제품 믹스를 해서 파는 거지 하이브리드해서는 안 판다 하는 게 현대차의 전략으로 이해를 하는데 두고 보죠. 누가 세계 1위의 자동차 메이커가 될지 저는 현대차한테 걸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망령에 시달리는 한국의 현실, 총선 모두 돌입으로 드러나는 여론 공작, 그 엄청난 내용, 전 주한대사 시점 관점으로 무토 마사토시가 또 기고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고비로 문재인 잔당 하고 싶은 대로 현재 민주당을 문재인 잔당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이 강제한 편파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언론 대부분이 좌파색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재정 기반이 강한 언론은 정권의 뜻을 참작하지 않고 신념에 입각한 보도를 하긴 하지만 방송 전파를 할당받아야 하는 방송사들은 정부의 뜻에 따라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옥죄기는 두드러졌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통계를 조작하거나 북한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거나 자신의 비리에 눈을 감고 비판만 벌이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제 식구의 달콤하고 제 식구 외에는 어려운 일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요. 그런 정치를 벌여왔다. 이때 방송 매체들은 정권의 뜻을 헤아려 편파 보도를 해왔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KBS 사장이 교체되면서 사과 방송을 했죠. 편파 보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고개 숙여가지고 일본식으로 고개 숙이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 대표가 취임한 바로 다음날 사과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들은 또 이 반대 의견을 많이 얘기를 했죠.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는데 그러나 한국 방송사의 보도 태도는 돌출된 좌파 성향이었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왜곡시킬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 공작의 위험성은 사실 문정부대로 자행된 선거 부정과도 맞물려 있어 요즘 거기에도 사법의 칼날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 4월 달이 총선이 되는데 4개월이면은
그리 넉넉한 기간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골마 썩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청소할지 매우 궁금한데 이 무사 마사토 씨는 이 석관 후지를 통해서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악행이 드러났다와 한국 총성모도 돌입으로 거세지는 의욕 추궁과 창피한 저항, 그 취재의 내용 이런 정도로 또 계속해서 시리즈로 어, 기고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재의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씨를 잘 검토한 한국의 국제 정치학 박사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편집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소개에 앞서서 3일 연속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생존을 공동 목표로 합의하라. 음, 우리가 서로 이념과 관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 생존이라는 거를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스르프 타임즈의 그 주제도 그 생존이 우선순위입니다. 국가의 생존. 국가의 생존은 국민의 생존과 동의어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대립 간에 있는 에, 그 어떤 세력들이 합의하지 못한다면은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지 못한다면은 상대는 분명히 제거해야 할 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식을 하는 목로 동심 파괴 네이버 TV에서 한 2시간 이상 방송된 내용을 제가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이재명의 당선을 위한 중국의 그림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조계종 이 자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자살당한 원인 추측을 하는데 두 가지로 티베트 달라이라마를 한국에 초청하려 했다는 것과 그리고 현재 민주당 선거 자금이 못 움직이고 있다. 정부의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김남국 의원의 무슨 화폐인가 암호화폐 거래 뭐 이런 거 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 민주당 선거 자금이 잘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불교계의 자금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그 자살 스님이 좀 보수 성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총무원장은 분명히 민주당과 친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 내에 분명 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정이고 추론이긴 하지만은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소설 썼습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도 친중적인 인물이 많고 또 스님들이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성지 순례 명목으로 중국에 가면은 스님들한테도 향을 베풀고 친중적이 되도록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공작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청래 의원이죠. 지금 진우 스님이라고 감사패를 받아가지고 뭐 아주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복화 의혹에 대해서도 한 주제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중국 이중대다. 그렇다면 제거 대상 아닌가 하는 건 이제 제 견해고요. 민주당 전부 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계 친중 국회의원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이가 대표니까 이재명이는 민주당은 그 중국의 이중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의 이중대라면 그건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의 버카 의혹 압수수색 받은 세탁소 주인 실종. 경찰 수색 중 5일 오후 4시 28분쯤 딸이 신고. 버카 돈 세탁 가능성이 있다. 간첩들 공작금 만들기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 활동도 하지 않고 시민운동에 나서고 하는 사람들도 의심스럽다. 어디서 돈이 나와서 활동 자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냐 이런 거요. 그래서 안전한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활동 자금 빼내기. 이래서 그 민주당이나 뭐 이런데 에서 그 꾸준히 마르지 않는 그 이 자금을 확보하는, 마르지 않는 저수지에서 돈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 전략 전술을 쓰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그 방송 진행자가 김정민 박사라고 그렇게 돼 있는 김정민 박사인데, 이재명 사건들은 대부분 간첩 사건들로 명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언론 등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소리에 이재명이 여러 번 요즘 거론되고 있다. 문제하라고. 이재명 공산정권 수립이 목적?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노조 기반 애들이 이재명이하고 요즘 배가 맞아가지고 짝짝꿍하고 있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그 경기도지사 3년 하는 동안에 업무 추진비 8억을 초과했고, 과일 가게 한 군데에서만 7천만 원 썼는데, 또 농산물 도소매 시장에서도 그런 거를 했는데, 버카를 추석 설날 시즌 업무 추진비 이런 거로 정리되어 있다는데 돈 세탁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이 활동 자금으로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흘러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런 돈을 받은 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이재명 그 뭐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개딸이 되는 거죠. 개딸이. 그렇게 되고, 뉴스와이드 MBN에서도 대장동하고 버카 의혹 관련 인물들이 여기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2명은 자살했고요. 그 다음에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한 그 이모 씨는 병사한 거로 되어 있고, 5급 비서관 배모 씨 지인 법인카드 유용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성남 FC 그 후원 이것도 뭐 의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 인물이 다 악재를 당했다 하는 것을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보아 미국의 소리에서 유럽의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 창립자 알레한드로 카우데 베누스가 11월 30일에 체포됐다. 2019년 4월 알레한드로는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와 함께 평양에서 가상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미국의 감시를 피해 가상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를 행사에 참가하게 공조했었다. 이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가 또 현재 그 미국에서 구속당한 상태로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스페인 그 친북 인사 체포했다. 북한의 가상화폐 기술 전수해가지고 이거를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홍우 경쟁자에서 동지가 된 사연이라고 해서 또 소개를 했는데,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용호 씨를 임명했다. 노동, 공정 등 추구해온 가치가 부합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장 상권 그 진흥원의 그 고유 업무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되살리기에서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 등에서 어떤 성과를 보일지 지켜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화폐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9,000원을 주면 코나 아이에서 10,000원을 줘가지고 그거를 쓰는데 차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뭐 지역화폐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나 아이라는 회사가 수수료, 낙전 수입, 짜투리 남은 것들, 그 다음에 이자 수익, 투자 수익 이런 것들로 돈을 꽤 벌고 있다. 그런데 왜 그 지역화폐 이 카드 결제 하는 회사가 왜 코나 아이가 됐느냐? 이게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나이의 이상한 점들이라고 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제안서 평가위원이 있는데 시민대표 2명, 지역경제 2명, 정보보안 2명, 금융 2명, 8명이 이렇게 했대는데 음, 뭐 여기 뭐 ACBC라고 뭐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2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취임하자 운영 대행사를 농협에서 코나이로 바꿨다. 금융권이 더 안정할 텐데 코나아이라는 그런 카드 회사에 맡겼다 이런 얘기예요. 코나아이 불투명 경영에 대해서 인천시 문제없다. 인천어 카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시험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직후인 그해 7월 31일 발행 기념 행사로 본궤도에 올랐다. 2조 원을 넘어선 시민재산은 코나아이 계좌로 향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코나 코나아이인데 코니아이라고 잘못됐네요. 코나아이 직원과 이재명에서 신승은이라는 여자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코나아이의 이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의 그 히스토리를 쭉 써가고 있어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성남시장 상권 활성화 재단으로부터 15회에 걸쳐 1억 8,500만 규모 이벤트 계약을 했다. 신승은 씨가. 그 다음에 성남 FC로부터 홍보 이벤트 마스코트 인력 공급 게릴라 이벤트로 8,145만 원 규모의 용역도 수주했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TV CP로 활동했다. 2017년 8월 1일에는 성남시 행정기획조조실 정책기획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또 채용이 됐다. 그런데 성남시 내부감사로 채용을 무효화했는데 그래서 다시 쫓겨났는데 2018년 12월 달에 2018년 말에 경기도 코나아이 지역화폐 운영 협약 계약을 했는데 이 코나아이의 이 신승은이라는 여자분이 이사로 들어갔다. 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과 별도로 코나아이 2022년도 실적을 분석을 해서 별도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제목 위에 거는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표현한 건데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주적에 주고 공산당을 넣으래도 이런 걸 좀 하면은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중국 애들의 활동에. 에, 그리고 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이재명을 제거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정의당, 통합진보당 출신들, 노조 출신들이 민주당을 장악할 것이다. 영종도 지역 기념품 상품 가게들 여기에 왜 중국인들이 북적댈까? 이게 이제 그 지역화폐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지역화폐를 무제한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걸 중국 관광객들이 사서 와가지고 소비하는 구조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돈 세탁에 이용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코나이하고 박병국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 임원 목록에는 없는데 북견지사에서 근무를 했다. 그럼 박병국이라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경찰대 일기 출신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재명 선거자금 등 중국 자금 간접 사건들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불체법 특권을 이용해 불법을 합법화하라는 통일전선 전략들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중국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목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천과 성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종도에 미단시티라는 거를 개발하려고 이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려고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가 마카오에 있는 MGM이라는 그런 그 자본이 그러니까 마카오에 있는 이 자본은 중국 공산당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이재명 대표가 증액을 해가지고 5조 한 거의 6조를 단독 처리한 거에 지역사랑 상품권 이게 7천억을 증액을 해서 그냥 단독 처리해서 넘겼다. 이런 얘기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퇴장해가지고 단독 처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경찰을 왜 주장하느냐, 이 친구들이. 검찰과 경찰의 분리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가 무간도 영화를 보면은 알지 않느냐? 그 조폭이 경찰에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솔직히 이 자치경찰 뭐 이런 등등은 국가전복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경찰 상징 중앙경찰학교 압수수색의 당혹. 12월 6일 날 이런 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6일 오전 학교장 인사청탁 혐의로 압수수색. 현직 경찰 불미스러운 일로 이미지 실추 걱정.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하여튼 난동 조폭 잡았는데 호텔은 이재명 변호사비 KH 소유 대표는 전 분당소장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도지사하고 뭐 성남시장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신현택이라는 사람인데 분당 경찰서장 출신인데 동남아 도박장에서 도박 접대 혐의로 파면됐고 서울 미라마 대표이사도 됐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찰서장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게요. 하얏트 원소유자는 KH 필룩스의 배상윤 씨라고 그 쌍방울 김성태 그 조폭 출신하고 같은 조폭 출신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병국이라는 사람과 황운하의 교차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경찰대학 일기생이고 2018년에 대전지방경찰청장, 2020년에 제21대 국회의원이 황운하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의 발언을 보면은 5년간 마약 불과 5배 늘었는데 점쟁 선포할 수준 아니야라고 2022년 11월 9일 날 무슨 언론기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김용징역, 송영길 소환, 선거 개입 실형, 민주당 사법 리스크 점점 늘고 있다는 거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민주당의 새로운 경선제도인데 직접 뽑는 거 외에 온라인으로 SNS로 그것도 이게 투표를 하는 게 되어 있는데 010으로 하는데 친명계 진성 빨갱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려는 의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010으로 경선하면은 중국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좌우 갈등을 촉발시키려고 한다. 미국도 중국 댓글 부대 폭격, 미국인 위장 가짜글 적발, 미 대선 개입 노린 듯 이런 뉴스도 2023년 12월 1일자 박양수 기자가 보도를 했어요. 예컨대 낙태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찬반 양론 주장을 동시에 올리는 등 진보와 보수 성향의 게시물을 모두 게재하고 있는데 미국 내 당파적 분열을 조장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오마오당, 우마오당, 우마오당, 우마오당 발음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친공이라고 해서 이현정 논설위원이 문화일보에서 10월 4일 날그 논설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제목을 그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전에서
네이버에서 그 통계, 한국이 그 94%인데 응원 수가. 그런데 이제 이 카카오 쪽에서는 반대로 나왔다 이거예요. 어,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어, 네이버는 아이디를 넣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어디죠? 이 다음은 그 아이디 없이도 그게 되니까 이런 그 우마오당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간섭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마오당에 대한 히스토리를 쭉 그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 같은 얘기는 우마오당의 소행으로 봐서 이들의 개입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너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부분 일본에서는 지금 시진핑이 거덜났다. 그다음에 무슨 중국 디프레이션이다 해서 일본 그 언론들은 매일 그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만 중국에 대해서는 별로 그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게 없죠. 아마 그 중국 대사나 이런 애들을 통해 가지고 하도 이 언론 기관 애들이 받아쳐먹은 게 많아가지고 중국 기사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중국에서 그 뭐 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친구긴 친구지만 동창이죠. 동창인데 중국에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친구예요. 그 사람이 그 먹고 사는 게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건지 그건 뭐 알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받아 처먹으면은 그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약점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도 개입하는 중국인데 과연 한국도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중국 애들이 이권관계로 어떻게 이제 그 단합하게 만들어서 공작 진행 중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간첩 수사를 못했던 그 비밀 경찰 지목된 식당 뭐 있죠 그 강변에 있는 건가 뭐 그렇게 되는데 현행 법상 그 간첩죄는 6.25 직후에 만들어져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토록 제정됐는데 규정된 단체는 현재 북한뿐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게 그런 와중에도 이상원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개정안을 지난 1월과 2월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발의만 했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은 없죠 지금. 거기다가 이제 한중 관광 공동 심포지움에 그 오세훈 시장하고 주한 중국 대사 그 누구야 그 좀 이상하게 생긴 놈 오세훈이가 아니고 이재명이 그 야당 당대표를 그냥 불러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발표를 했을 때 뭐 꼬다는 보리처럼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얼굴마담만 하고 나왔던 이재명이 꼴을 보면은 그 이재명이도 뭔가 중국의 약점이 잡힌 거는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 한국에 다시 친중 정권이 또다시 들어선다면 미국은 이제는 안 참을 거다. 뭔가 어떤 행동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북한과 동맹을 맺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향을 미국 쪽으로 돌려 있던 거를 중국 쪽으로 180도 돌리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이 다시 이 친중 정권, 그 공산 정권화하는 그런 거로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속국같이 된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지금 해방 후에 나름대로 한국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거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재벌들을 다 그 미국으로 데려갈지도 모르고 또 뭐 그런 의견도 여기서는 있습니다만은 자관 이 민주당 의원 쪽에서도 그 간첩죄 적용하는 것은 적용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음, 자관 이적 행위를 하는 거, 그 반국가적 행위하는 거 이런 거는 그 북한만이 아니고 중국 애들도 그런 게 걸리면 간첩죄를 적용해서
엄단을 내려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재우 경희대 교수라는 사람은 중국의 환대에 빠져 한국을 배신한 정치인, 교수, 엘리트들. 아까 그 여기 조계종 그 스님 땡초중들도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하자 지금까지 그 소개된 내용으로 지금 우리 언론에서 잘 그 이렇게 그 노출 아니 노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에서 또 방송에서 어, 언급을 지금 잘 안 하고 있고 또 그 깊이 안 들어가고 뉴스 보도들을 무슨 저기 마약 뭐 이런 거 연예인 마약이나 허구한 조민이는 그 조국 딸내미인가 그런데 끊임없이 나오고 이 국민의 그 관심을 이상한 대로 돌리는 그런 음해 세력들이 뭔가 지금도 있어요. 그 준동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는데 이런 방송을 하는 그 두 부부 방송인데 상당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